번호를 불러봅시다. 368번. 368번. 따라라, 따라라, 368, 48페이지. 설마. 무섭다. 제발 좀. 그렇지. 일단은 뭘 해봐야 되겠죠? 납피. 아이고, P지. P의 여집합. Q. 또는이니까 합집합.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납피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낫을 붙이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자, 근데 정수 전체 집합으로 출발을 했죠? 정수가 중요한 말이네. 절대값 풀죠. x-3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그럼 x는 1 이상 5 이하. 딱 피고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또는 2. 정수를 다 포함되죠? 제일 작은 마이너스 5, 1. 그 다음에 2는 겹쳐지니까 한 번만. 3, 4, 5.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오. 그럼 사라지죠? 1, 2, 3, 4 더하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 야, 이게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2시간 반이면 질문 받고 진도 조금 나가다 보면 집에 가네. 뭐 할 게 없는데 집에 가네. 왜 이렇게 되나? 2주간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오겠네. 다음 질문 375번 B 플러스 50페이지. 아슬아슬하다 오늘. 빔이 안 되면 오늘 수업 안 하겠습니다. 비 부시면 어? 비 부시면 어떡해. 100만 원이 넘어. 엄청 비싼데? 진짜 아쉬워. 에이. 자, P, Q. 요거 정원이가 질문했던 거네. 교집합 3, 7. 그런데 합집합이 12하의 자연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두 군데 뭐가 들어가야 되니?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근데 어떤 놈이 이쪽으로 들어갈지 어떤 놈이 이쪽으로 들어갈지 몰라. 그죠? 자, 그러면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 부분의 집합이라고 했죠? 발레 부분의 집합을 구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하냐 되니? 이 명제의 발레를 보여주는 거다? 뭐 하랬니? 이걸 외워야 된다고. 적어줬는데 아는 사람? 그치, 화살표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라고 했죠. P 마이너스 Q. 화살표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라 했죠. Q 마이너스 P. 결국 이거랑 이 부분이네. 여기가 A, 여기가 B 영역. 그죠?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 그러면 몇 개가 일로 갔지 몇 개가 일로 갔지 몰라. 근데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은 그냥 이거를 다 더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원래 1부터 10까지 합은 55. 그런데 3, 7이 빠졌으니까 결국 45. 어디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어디에 들어가든 결국 합해지는 거니까. 갈래는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질문. 383번이요. 383번이면 384번도 질문이 있었죠? 있었나 하고 83번. 좋아하지 마. 문제만 보이면 할 거야. 일단은 뭐 명제가 두 개 나와 있는 게 신경 쓰지 말고 이 명제가 지금 참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결론에 있는 모든 진리집합의 원소들에 포함된다. 요거를 의미하겠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P 부분을 해석을 갑니다. 가장자리 부등호죠? 그러면 x-a라는 것은 작은 값인 -5 이하 또는 x는 x-a라는 것은 5 이상. 갑자기 바뀌지? 진짜 신나 보여. 일단 할 수 있어. 그러면 x는 a-5 이하 또는 x는 a 플러스 5 이상 이렇게 하나 찾아지네. 선생님. 응? 근데 절대값인데. 절대값 씌워서 5 나오는 걸 찾아서. 네? 보통 우리가 절대값 x 3 이하 하면 절대값 씌워서 3 되는 거 풀마 3 그러면 사이값 부등호니까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부등식 푸는 방법 했었잖아. 가장자리잖아. 그러면 작은 값 이하 큰 값 이상. 자, 네. 두 번째 Q 부분 해석 갑니다. 자, 그럼 절대값 씌워서 3 나오는 거 풀마 3이죠? 근데 가장자리 부등호니까 x-2라는 것은 -3보다 작거나 또는 x-2라는 것은 3보다 크다? 그랬더니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자, 그러면 작은 거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P 요 놈이 이 범위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이거는 해놓고 보겠죠. 는이 붙을까 안 붙을까만 생각하면 된다 했지. 붙니 안 붙니? 좀 큰 거에 구멍, 작은 거에 색칠. 안 붙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 2, 3 세 놈. 밑에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1차든 2차든 전부 다 가장자리 사이값 이 부등호만 잘 생각해서 그림 안 그리면 안 돼. 지금은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그림 그려서 제대로 맞추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좀 학교 발표 났으니까 열심히 하겠네 이제.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죠. 오, 대학생 중에 한 명은 또 한민고급학인데 와 거기는 1학년 1학기 때 고등수학 끝내고 1학년 2학기 때 수학 1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 수2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과 나머지 과목 싹 다 2학년 안에 싹 다 끝내고 헐. 와. 그게 기숙사 유성고에 여자 기숙사 있어요? 수학으로 여자는 비었어.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 누가 있다고 했는데. 전독실만 있어. 어? 독서실. 아. 독서실은 기생 가능한가? 거기서 먹고 사고 이불 다니. 깔아? 네. 다음 번호
여기 시간 없어. 394번. 394. 여기 참이 되도록. 요거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Q이면 P. 얘가 참이 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Q에 있는 진리집합이 P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만드시오라는 뜻이네. 그럼 작은 것도 Q부터 해야 되네. X 제곱이 K 제곱 2야. 그러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K 이상 K2야. 얘가 더 작은 거네 일단. 작은 거를 항상 먼저 해야 되죠. 얘가 작은 거. 그 다음에 P 부분 해석을 갑니다. X-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7. X라는 것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0.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런데 요거도 불행하게도 큰 게 구멍 뚫려 있으니까 눈을 붙일 수 없는 놈. 색칠돼 있네? 색칠돼 있네? 눈 붙었네? 눈 붙었네? 고마워. 그러면 둘 다 색칠돼 있는데 같은 종류면 뭐? 눈 붙여야 되겠죠? 그럼 얘는 K는 4이야. K는 12야.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4이하가 되겠죠? 공통 범위. 그래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 381번이요. 381번 갑니다. 51페이지 딱 얘가 P라 생각하고 얘가 Q라 생각해. 이게 샵이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요건 이해됩니까? 그러면 항상 또 작은 거를 먼저 그리죠? 마이너스 2, 5 작게 해서 색칠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 이상이라는 것은 색칠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요 놈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K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1번이 되겠죠. 우리 이거 하면 와 1차 부동식은 되게 잘하겠다. 응? 그래. 푸등을 역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K가 시작하면 여기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X가 K보다 크다. 네? 기다려봐. 응? K가 왜 왼쪽에 있어요?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K 이상이잖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왼쪽으로 못 가잖아. 응? X가 K 이상이래. 그럼 수직선 상에서 K가 존재하면 K 이상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K 이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 이상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미만이면 왼쪽으로. 초과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가야지. K보다 큰 놈들. 같아도 되고 X가 K보다 커도 되고. 그래서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 편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또 이거 질문 많다며. 끝나? 415번. 415번. 415번이 56페이지.
Q랑 Q의 여집합 P 진리집합 충분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 방향. 그러면 not Q라는 것은 Q의 요거 반대네. X가 A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얘 가장자리 부동이네. P 부분 해석을 가면 되겠죠? X-2라는 것은 마이너스 12야. 또는 X-2라는 것은 10 이상. X는 마이너스 8이야. X는 12이야. 또는 그러면 요번에는 큰 걸 먼저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8, 12. 자,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안에 x가 어떤 a라는 값보다 작다에 되는 얘가 들어가야 되면 당연히 a 값이 여기에서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출발해버리면 여기 부분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 맞나? 오케이 맞네. 항상 미지수 있는 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집어넣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 완전히 포함되느냐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또 396 53페이지. 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정령 이게 뜻입니까? 자, 396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다. 아, 그런데 얘 가지고 뭔가 좀 판단하기가 되게 좀 힘드네. 명제를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 때 뭘 가지고 판단하면 좀 더 편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니? 대우. 대우는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낫을 붙이죠. 그래서 x가 아니지 a가 k 이상 또는의 부정은 2고 그 다음에 b가 2 이상 요거이면 a 플러스 b는 10 이상으로 바뀌어버리네. 괜찮니? 자 그러면 둘 다 만족한데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되는 거니? 작은 값을 더한 거 이상이니까 k 플러스 2 이상이 되지 않겠니? 됐니? 그러면 잘 봐. 얘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을 때 이렇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겠죠? 굳이 수직선을 그려서 설명하자면 그러면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k 값은 8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이 4번 맞나? 근데 이게 응. B가 막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막 B가 막 되게 크게 잡아서 이보다 컸으니까 100이고 K는 어떤 건지 모르니까는 그냥 마이 음수 쪽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음수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둘 다 더하면 10을 넘게 하면은 아 근데 요 최소 10 이상 되는 거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B가 되게 크고 여기에 있는 거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죠? K가 응. B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응. K가 마이너스 90이어도 저 A 플러스 B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 B가 굉장히 극값이고 K가 음수여도? 그래 되는 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는 말고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 똑같은 A 플러스 B 좌변을 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하고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 그게 필요한 건데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항상 최소값끼리 더한 게 가장 얘는 어떻게든 최소가 K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여기서는 단순하게 명제 개념으로밖에 갈 수 없어.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따로 봐야 돼. 선생님, 근데 A 플러스 B가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x가 3 이상이고 y가 4 이상이면 x 플러스 y는 최소 7 이상이다. 아, 이런 개념입니다. 문자가 늘어져 있으면 항상 헷갈려. 그게 당연한 거. 다음. 혜성이 너 테스트 보고 책상에 집어넣어놨더라? 그 자리에 아까 전에 고이가 딱 앉았었는데 여학생이 앉아서 딱 꺼내보더니 와, 이 자리에 앉은 학생 공부 잘하나 봐요. 그랬는데 또 아, 오늘 나갈 때 진짜 간다. 한술 평균부터 해요? 아니 졸기만 쳐다봐라. 가만 안 두겠어. 56페이지. 이러지 맙시다. 혼자. 제발 좀. 건드릴수록 조심해지는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와, 뭐야? 타임 수업 때 한 번도 안 이랬는데. 왜 때리면 다 어렵다. 됐어요. 좀. 아, 근데 저희 과정 어떻게 될 때문에 이다. 하나. 됐지. 어차피 밑으로 내려야 돼. 다시. 자, 유형 16. 유형 17. 차이점을 설명할 테니까 잘 봅시다. 유형 16은 대우에 의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오호. 아, 시간 지나면 되네. 얘는 귀류법이라고 했습니다. 귀납법이 뭡니까? 국어. 허투루 배웠네. 어떻게? 배우는 거야? 명제는 국어적인 게 많아서 올해는 아무도 없구나. 맞췄어요, 전에는? 아니, 맞추는 애도 있고 못 맞추는 애도 있고. 그러면 항상 전년도를 비교하는데 전년도에는 맞춘 애가 있었는데 결론을 먼저 써놓는 겁니다. 기류법은. 그래놓고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런 건데, 자, 대우에 의한 증명 방법도 네모칸에서 어떤 증명을 할 거고 귀류법이라는 것도 어떤 네모칸에서 증명을 할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게 존재했을 때 양쪽을 볼 거야. 대우에 의한 증명은 not Q이면 not P이다를 먼저 쓰고 여기에서 어떤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서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귀류법은 not Q에서 출발해서 어떤 증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not P가 됨을 증명 과정을 통해서 not P를 밝혀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따라서가 붙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적어놓읍시다. 일단 가장 큰 차이만 적어주면 됩니다. 제일 따분하고 제일 하기 싫고 보통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 정도 설명하고 이거를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책 나오잖아. 그것만 외우자. 이렇게 되면. 저희도 패스하나요? 아니 네? 하나씩만 종류 하나씩만 얘기해 볼 거야.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적을 수 있겠니? 못 적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적어야 돼. 말토시를 생략하면 안 되거든. 요거는 자기가 생각만 해오고 해설에 나와 있는 거지.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 적으면서 내가 생각한 거가 좀 비슷한지, 어떤 토시가 빠졌는지 요거를 연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학교 책에서 규율법 대우의한 증명이 문제상에 있고 단어 마무리에 있으면 그거는 전체 해설을 외웁니다. 진짜 됐어. 이건 다안 들어가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그냥 제곱한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 그 밑에 있는 게 짝수여야 될까? 그거밖에 없죠. n 제곱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이 아니겠니? 맞죠? 그러면 n이 홀수면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n이 얘가 짝수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짝수 두개 곱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야. 우리 기류법하고 대우에 의한 증명은 당연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시오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정말 짜증나죠? 그냥 아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증명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하시오라고 하는 건 좀 괜찮은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우에 의한 증명이니까 첫 번째 뭐를 일단 쓰고 보라? 대우를 쓰고 보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의 부정을 이쪽으로 가져오겠죠?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겠죠?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거를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증명 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홀수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n이라는 것을 홀수로 표현할 때 2k-1로 할 때도 있고 n이라는 게 2k 플러스 1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홀수라는 것은 13579죠. 그러면 13579가 되려면 이때는 n이 자연수, 그 다음에 이때는 n이 0 이상의 정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구분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근데 2k-1을 좀 제일 많이 씁니다. 0 이상의 정수? 쓰기도 귀찮으니까 자연수 쓰기 더 편하다. 그래서 2k-1로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n제곱을 해봤대. 얘를 제곱하는 것은 얘를 제곱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쭉 됐네, 그지? 쭉 됐는데 우리는 요 부분 자체를 2로 묶은 겁니다. 괜찮죠? 그럼 당연히 요 빨간색만 2로 묶었으니까 얘는 떨거지는 남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빈칸이 1이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k가 자연수인데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곱하기 2가 돼버리면 여기까지는 짝수가 되겠죠? 그런데 짝수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맞죠? 자, 그래서 홀수이다까지 증명을 했어. 그러면 어떤 증명 과정까지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런 말은 잘 안 적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런데 n은 홀수 있다. 여기까지 딱 해놓으면 부분 점수를 많이 깎입니다. 왜? 모든 명제는 결론을 딱 내려줘야지만 그게 정확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 명칭이 꼭 붙어야 돼. 마지막에
지금 대우에서 뭐가 홀수면 제곱한 게 홀수라고 했는데 정말 홀수로 잡고 제곱해봤는데 홀수가 진짜 나왔네? 아,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걸 했냐면 그 애들이 막연하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뭐부터 적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잖아, 그지? 항상 세 개의 파트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무조건 대우를 적어놓고 그거에 맞는 증명 과정을 해놓고 대략적으로 뭐 말을 너무 한글로 서술을 안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해놓고 결론 파트는 이 대우에 대한 증명에서 이 결론 파트가 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 문구를 그대로 적어놓으면 돼. 마지막은 이것도 바뀔 수는 없겠죠. 어떤 명제 쓰면 대우는 무조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적느냐에 따라서 강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항상 결정 나 있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홀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도 놓을 수 있다. 2k-1이면 k 자리에 1부터 집어넣으면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되는 거잖아.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고 그래서 0 이상의 점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N이 아니라 K예요? 아, K네? 그렇죠. 고마워. 이게 의문이었어.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돼. 아니 나한테 얘기해도 돼. 제가 모르는 거. 아니 내가 딱 봐도 당연히 K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 K를 잘못했어, K를 해야 되는데 N으로 잘못 적었어 이렇게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학교책 받으면은 학교책에서 진짜 419번처럼 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뒤에 해설을 딱 빨리 찾아. 그냥 일단 옮겨 적어놔. 외워. 계속 봐. 근데 학교 책에 이런 문제가 많으면 어떡해요? 많지 않습니다. 학교책은 너희가 받아봐서 개념을 보면 알겠지만 뭐 명제도 정말 이것처럼 유형이 이렇게 많지 않아. 한 5개 개념 정도 해놓고 명제가 쑥 끝납니다. 선생님 이런 건데 배점 뭐 서술형은 배점이. 너네는 받아? 자, 그 다음에 기류법으로 넘어가 볼게. 차이가 명확한지 한번 보자. 자, 얘가 420번이 되겠죠?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말을 먼저 보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시오. 요거보다는 요 밑에 게 더 낫겠는데. 밑에 거 가보자. 정확한 차이를. (421번으로) 갑니다. 자, 위에 적힌 말이 뭐냐면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그 다음에 m 또는 n이 짝수이다. 당연한 말이겠죠?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지 곱해서 짝수가 될 거 아니야. 둘 다 짝수여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기류법은 어떻게 하라고? 결론만 일단 부정하래. 그죠? 그래서 얘가 결론이잖아, 그치? 결론을 부정한 게 여기 있네. 얘를 부정해놨다고 화살표를 딱. 결국 얘가 not q가 되는 겁니다. not q, p q라고 이렇게 했을 때 not q가 되는 거. not q만 쓴 겁니다. mn이 홀수이다 이런 말은 없죠? 일단 그래서 not q만 해놓고 그러면 얘 또는 얘가 짝수라는 거의 부정은 둘 다 홀수라는 게 되겠죠? 조금 전에 한 문제랑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흡사한 걸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라고 했을 때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2k-1, 하나는
L-1 이렇게 해놨대. 그러면서 KL은 자연수. 설정이 됐네, 그치? 자, 그래서 곱해보겠대. 어떤 과정이 여기서 생략돼 있겠죠? 자, 두 개를 곱하면 2K-1, 그 다음에 2K, 2L-1. 그러면 얘는 4KL-2K-2L,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요번에는 생략이 돼서 여기까지의 부분을 2로 묶었대.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묶으면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화살표에서 해야 되겠다. 너무 조금이니까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러면 KL에 따라서 이 놈은 0 또는 자연수이므로 뭐 곱하기 2 하면 무조건 짝수죠. 아까랑 똑같지? 근데 거기다가 또 뭐 돼있니? 플러스 1 된다는 것은 MN이 홀수라는 거네, 그치? 그죠? 그래서 홀수. 자, 얘가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증명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납피입니다. 납피. 그래서 납Q에서 출발해서 증명을 해서 납Q를 이렇게 따로 생성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처음 한 게 얘가 짝수일 때를 가정했는데 결국 홀수라고 됐네. 납피를 지금 한 거네. 그래서 항상 요 말이 따라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말을 무조건 해볼게. P 부분을 적고 그 다음에 가정의 모수 니브로를 적고 그 다음에 뒤쪽에 Q 부분을 적어주는 겁니다. 연습에 의해서 숙달을 시킬 수밖에 없어. 애들이 무슨 말을 적을지 항상 모르니까 얘는 무조건 적어야 되는 말입니다. 가정의 모수 니브로. P 가정의 모수 니브로 Q 이렇게 적으면 그때 됐습니까? 진짜 힘들거든. 절대부등식이란 뭐라고 얘기했니 내가? 절대부등식은 뭐뭐한 부등식, 뭐뭐하는 부등식. 생각해내라. 가만 안 둔다. 와, 내가 등식과 부등식을 가지고 네. 비교까지 다 해줬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떤 게 있니? 너희는 배운 게 있습니다. 항상 0 이상이죠. 이해돼? 왜? 와, 고생고시다. 다 까먹었어? 응. 시험 한번 쳐야 되겠네. 알아요. 요 식은 요 식이 되므로 항상 0 이상. 그래서 이것만 딱 보자마자 항상 성립하는 0 이상이다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밑에 게 왜 여기 이상이에요? 완전 제곱한 건 항상 0 이상이잖아. 아, 0 이상인 거 3개 더해도 0 이상이잖아. 그죠? 그 다음
이런 것도 항상 0 이상이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내가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것들 내가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한번 해줄게. 이런 거 문제 풀면서 다 프린트를 해줄게. 자, x 제곱 풀마 x 플러스 1 y는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이 뭐가 되니?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작네? 그러면 요 값은 x 값을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잖아. 2차 반정식, 2차 부등식은 다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y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해석을 못해. x 값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일단은 내가 정리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다 해줄게. 일단은 자,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식을 비교할 때는 그냥 차를 가지고 비교하죠. 차 빼서 어떤 두 식에 대한 대소관계를 내가 찾고 싶대. 일단 빼보는 거야. 뺐는데 0 이상이면 얘가 넘기면 앞에 게 뒤에 거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 여기 사라졌네. 자,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 제곱의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루트가 들어있을 때는 무조건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값 루트가 없으면 그냥 빼야 돼. 절대값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빼야 돼. 안 그러면 해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안 보이는데? 영재는 이렇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일단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갖고 작습니다. 아까 저 뒤에 있는 산술기하 다음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나오죠? 그 식이 바로 이 식에서 증명을 하겠대.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요 공식을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설명을 두 가지를 할 거거든. 제일 많이 쓰는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 기하 평균과 요거와 요 차이점도 알아야 되겠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 너무 길어. 자, 일단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뭐일 때? 실수일 때. A, B, X, Y가 실수에서만 됩니다. 허수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그죠? 부등호는 그거니까. 그 다음에 차이점 보여줄게. 그 다음 문제가 이거거든. 자, 다음 424번에 얘가 산술, 기하, 하, 평균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점을 보여줄게. 이것도 증명 과정 안 나옵니다. 그냥 공식만 외워도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니? 양수에서 출발해야 돼. 얘는 실수라고 되는 게 아니야. A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도 0보다 크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항상 두 식 모두 첫 번째 조건, 출발하는 조건, 두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등호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을 두 번째로 딱 적을 거야.
무조건 얘가 성립한대. 빼서 비교를 했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이거를 선생님 외울 수가 있습니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둡니다. 자, 제가 산술기하 평균이 유형 몇이야? 유형 19쪽 되겠네? 일단 요거는 요거 적는 데다가 적어놓고 유형 19 위에다가 반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 그림이 산술기하 평균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좀 더 이쪽으로 갑니다. 책에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 책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뭐 왼쪽이든 오른쪽 상관없는데 조금 차이 나게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한번 꺼지. 수업 중인데. 얘가 뭡니까? 아, 지름? 지름이죠. 얘는 뭡니까? 지름? 얘는 A 플러스 B입니다. 얘는 2분의 1 플러스 2. 오. 딱 이렇게 할게. 됐죠? 잘 봐야 돼. 똑같이 90도로 올린 겁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입니까? 90. 빨리 대답이 안 나온다. 최근까지 죽어라고 있는 건데. 너무 잘 안 보이나? 다음부터 위에 적어줄게. 그런 것도 요청을 해. 자, 소자 공식 생각나니? 소자 공식?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길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길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기억 안 나니? 그 중에 하나가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건 거 알겠니? 자, 얘를 제곱한 게 A, B래. 그럼 얘는 뭐겠니?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얘가 루트 AB입니다. 잘 봐. 요 지점을 어디든 옮겨 다녀봐. 어디든 옮겨 다녀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넘어갈 수 있니 없니? 절대로 넘어갈 수 없죠. 같아질 수는 있죠. 딱 요 지점을 요로 했을 때 절반 반지름이 A고 절반 반지름이 B일 때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는이 성립하는 것은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봐도 되겠죠? 제가 B에다가 A를 집어넣어봐. 2A고 나누기 2니까 여기는 A 돼버렸어. B에다가 A 집어넣어봐. 루트 A 제곱이네. 근데 A가 양수네. 없애면 그래도 A가 나오죠. 그러면 양변이 좌변 우변이 똑같아진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술기하. 됐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미리 그려주는 거야. 원래는 산술, 기하, 조화 평균까지 있어. 산술 평균이 뭐냐면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노란색으로 할게. 합의 평균이야. 그래서 너희가 수학
원 때 배울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AB라는 것은 고부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수원 때 수열에서 얘는 등비 수열. 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뭐 먼 얘기라서 일단 거기까지 뭐 등차 수열 원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울 때 이 내용들이 나와서 그 관계를 만족하는 건데 왜 미리 배우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미리 좀 해놓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 뭐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런 조건으로 조금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문제를 좀 잘 풀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식이 또 잘 안 외워져요. 얘는 이제 합의 평균, 고백 평균이니까 루트를 씌워줬대. 그럼 예를 들어서 얘 봐봐. 1, 3, 5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것 두 개의 합의 평균이죠. 더해서 나누기 2, 4, 8 이식 계속 곱해져 나가잖아, 그지? 등비수열인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는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루트 씌운 거야. 이게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개념인데 그게 합의 평균, 고백 평균이라는데 이 말은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얘는 이제 많이 쓸 거니까 익숙해지는데 얘가 한 유형밖에 없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x, y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변수니까 문자라고 판단하죠. 그 다음에 A, B에는 어떤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외우기 쉽게 설명하자면 얘는 개수 제곱의 합 정도로 얘는 문자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곱하기 문자를 제곱해서 더하고 했을 때 얘가 전체 제곱보다는 이상이다. 그래서 개수와 문자와 그 합의 전체 제곱 이상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는 등호 조건이 뭐냐면 조금 다르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얘는 좀 쉬워. x의 개수가 a죠. 문자 x가 있지. y의 개수가 b죠. y가 있죠. 그러면 x의 개수분의 x랑 y의 개수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일단 요건 적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해줄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든지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이든지 어떤 출발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호 조건을 가지고 뭔가 찾겠다. 일단 한 군데 뭐 적어놓고 필요하면 내가 또 식 적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거 있다라고 식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 조금 피곤해 보인다. 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정실. 자, 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 볼게. 자, 첫 번째 양수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요 산술기하 식이 왜 나왔냐면 원래 2분의 a 플러스 b는 이상이다. 루트 ab가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앞으로는 2분의라는 분수가 싫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식으로 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a 플러스 b가 어떤 k 숫자로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기가 k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a, b, 곱이 어떤 값 이하다라고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곱이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다가 밑줄을 밑줄만 치자. 네모가 필요 없어. 그래서 합이 어떤 숫자로 주어지면 곱이 최대값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잘 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a, b 곱한 게 만약에 3이다, 4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주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어떤 숫자로 주어지겠대. 그럼
합이 뭐 이 값 이상이다라고 됐으니까 요번에는 a 플러스 b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합은 최소값, 곱은 최대값. 이렇게 나중에 주어지는 거에 의해서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그냥 여기는 문자로 돼서 좀 어렵게 판단하는 건데 그냥 주어진 대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뭘 항상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차 함수랑 산술기하만 떠올리라고 저번에도 한번 언지를 한 적이 있죠? 최소값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 막힌다? 이차 함수가 아니래? 산술기하만 떠올리면 그냥 끝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적어놓고 올게. 문제식을 변형해서 2루트 그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A는 B, 이런 세 개 정도는 딱 적어놓고 문제마다 어떤지를 한번 볼게. 자, 427번 보겠습니다. XY는 선생님, 근데 저희 423분 아니에요? 네. 필요 없어. 그래요? 그 증명 부분을 일단 빼놔도 돼. 나중에 할 거야. 자, 산술 기하 평균에서 두 양수 A, B네. 그러면 3A도 양수고 2B도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A, B가 겹쳐서 그런데 여기에는 저쪽에서는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놈과 어떤 놈이 더해졌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A 플러스 2B라는 것은 이상이자 2루트 그 두 개 더한 걸 곱하래.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겠니? 12A, B 이렇게 되겠네. 6A, B가 너 없으면 나 수업 못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합이 주어졌을 때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12를 집어넣는 거야. 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1차 작업 됐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6AB라는 것은 제곱했으니까 36 되겠네. 따라서 AB라는 것은 6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6. 어떤 이제부터 뭐 개수들이 다른 숫자가 붙어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떤 걸 두 개 더한 것은 2루트 두 개의 곱, 요것만 딱 생각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주어졌으니까 곱의 최대를 구할 것이다. 반대. 요번엔 곱이 주어졌네. 그러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를 저기 문자의 A, 저기 문자의 B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은 이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게 여기 와야 되겠네. 그래서 21AB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B가 21이래. 그럼 요 값은 뭐가 되는 거니? 그냥 21의 제곱이니까 21로 나오겠지? 두 배 하면 42가 되겠네.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저거의 최소값은 40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유형식분은 시험에 나와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문제는 유형 20입니다. 유형 20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칩니다. 얘를 잘해야 돼. 얘를. 그리고 일단 분수로 나온 게 있거든. 분수. 특히 요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 저 분모는 내가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식을 전개 또 뭐 변형한 후 산술기한 했죠? 여기서 이 변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분모가 약분되도록 변형을 해줘야 돼.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도록. 난 문제를 먼저 적고 가볼게. 빔으로 안 하고 저 내용을 이걸로 설명할게. 자, 이렇게 식이 나왔네. 요 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게 x가 2보다 크니까 얘를 넘겨봐. 그러면 x-2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오! 0보다 큰 것분의 1? 얘 양수죠? x는 2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죠? 맞죠? 산술기하를 원래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우리는 a로 생각하고 얘를 b로 생각했대.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이 루트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니? x-2분의 x?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냅두고 플러스 x-2분의 1로 냅두고 곱했을 때 분모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면 위의 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0을 추가한 거니까. 됐니? 그래서 요 두 식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분모가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대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되겠네. 이상이다를 해야 되네. 그러면 얘를 A로 판단하고 얘를 B로 판단하겠죠? 그럼 요 2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 뒤에 적어놔 그냥. 그래 적어놔. 왜? 요 부분만 산술기하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2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이상이다. 2 루트 x-2 곱하기 x-2분의 1 굳이 식을 적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도록? 약분되는 거잖아, 그치? 약분되도록. 그럼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쓰겠죠? 그러면 얘가 2 이상인데 거기다가 2를 더하면 뭐 이상이 된다? 4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432번으로 갑니다. 천천히 갈게. 뒤에도 있나? 어려운데? 자, 여기는 한번 보자. 얘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뭐 혹시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니? 분모가 사라지게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분수가 두 종류나 있어. 한 종류만 있으면 그 한 종류의 분모만 없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두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종류별로만 보면 돼. 분모가 뭐니? A죠? 얘가 필요하겠니? 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순서를 그냥 바꿔. 3A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2B 플러스 B분의 2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봐. 이놈과 이놈이 더해졌대.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써볼게.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니? A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뭐가 남니? 3 곱하기 3만 남아서 9. 그 다음에 요놈 따로따로 산술기하 써도 상관없어.
이상이다. 2 루트. 그럼 얘랑 곱하면 또 b가 사라지면서 2 곱하기 2만 남네. 4. 그랬더니 요 값은 얼마니? 6. 요 값은 4죠. 아,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했잖아. x가 2 이상, y가 3 이상.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것은 몇 이상이라고? 5 이상이죠? 그러면 요 놈이 6 이상, 요 놈이 4 이상이래. 그러면 그거를 더한 것은 최소값끼리 더한 결국 10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34번 또 갑니다. 나중에 산술기 형제는 조금 더 만들어 볼게. 아, 너 책 가져왔지? 이따가 너 산술기 한번 해보자. 쌤 있으니까. 유형이 너무 작아 얘. 저요? 하든 쌤. 뭐 다른 게 있겠지. 다른 근데 거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아 그래? 네. 쌤하고 없는데? 하하하하하. 산술기. 함수잖아. 몇개 없어요 문제가. 좀 변형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들어 볼게 그냥. 만들어서 시험에 나온 유형을 연습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대. x가 3 이상, y가 2 이상. 그럼 x, y는 뭐 이상이 되겠니? 6 이상. 그죠? 잘 봐. 그러면 얘도 곱해졌네, 그지? 근데 산술기에 쓸 수 있니 없니? 없죠. 얘 산술기에 쓸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전개 후 산술기야. 어떻게 전개를 해서 하래? 자,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것만 가볼게. 요렇게 하면 x, y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플러스 x, y분의 36. 분모가 없어지겠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전개 안 한 거 가보자.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9. 그래서 뒤에 13만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요거는 옆에 할게. 이상이다. 얘만 산술기야 쓸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시오? 그냥 뒤에 적어놓기만 하라고.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니? 약분되고 사라지면서 36만 남겠다 라고 되네.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13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최소값은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 비를 찾았어. 25. 그치? 문제는 뭐야? 뭐일 때래? 그죠? 아까 전에 너희 적은 거에 잘 봐. A 양수, B 양수. 그 다음 아까 2분의 1을 적었지만 A 플러스 B는 이상이다. 2 루트 AB가 됐었고 마지막에 등호 조건이 뭐였니? A는 B였죠? 두 개가 같을 때가 등호를 성립했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필기한 데다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치고 문자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 최소값 구할 때 필요 없어. 그런데 등호 조건은 어떨 때 사용한다?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서 2루트 AB에서 산술기를 썼잖아, 그지? 그런데 어떤 그 XY 문자의 값을 구하래, 그지? 그 문자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 저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을 때래.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xy랑 xy분의 36이 같을 때 우리는 요 는이 성립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럼 연기 뭐가 되겠니? xy의 제곱이 36. 그러면 xy는 양수니까 음수는 안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xy가 6일 때 이렇게 특정 문자를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등호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가 되겠죠? 되었습니다. 이 유형이 너무 중요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전에 x는 2 이상, y는 3 이상 했을 때 두 개 곱했을 때는 6 이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산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전개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기출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기간입니다. 이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x 약분 되지. x 약분 되지. 그럼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치? 이제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한대 애들이. 그러면 일단 분리시켜서 x 플러스 x분의 4라는 것은 이상이다. 2 루트 얘랑 곱하면 4. 그래서 결국 4.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9라는 것은 이상이다. 2 루트 얘 곱하니까 약분돼서 9. 그래서 6. 그러면 최소값끼리 곱해서 얘가 24가 되겠군요. 라고 해서 애들이 다 틀리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 자, 이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뭐 이것까지 적을 필요 없어. 논리상으로 만드는데 왜 안 됩니까? 아까 전에 x는 2 이상, y는 뭐 3 이상이면 두 개 곱한 건 6 이상 당연한 거잖아, 그치? 최소값끼리 곱했는데 왜 안 될까? 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 조건이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에서 등호 조건은 뭐가 같을 때? 두 번째에서는 x값이 같은 게 있니 없니? 없죠? 그러면 각각 산술계를 쓰는 거는 무리가 없었어. 그런데 이 식에 있는 x값은 같은 문자인데 그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같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류에 대한 풀이야. 잘못된 풀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문자라고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개하는 걸 생각했잖아, 그지? 같은 문자가 나와서 각각 할 수 있는데요? 하지 말라고. 얘도 전개 후 산술기를 써야 돼. 자, 그래서 잘된 풀이는 뭐냐면 얘도 전개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니?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니? 플러스 x제곱분의 얘는 36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9, 플러스 13 나오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해서 산술기를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이상이다 써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13이라고 일단 적어놓고 얘는 2 루트 요거 두 개 곱하니까 36. 그래서 여기가 25. 아까 완전 다른 24가 나왔죠, 아까 전에는? 4하고 6이 나왔으니까 25가 제수값입니다. 그냥 괄호 두 개가 있다? 뭐 하라고? 각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개하라고.
전개 후 산술기야. 선생님, 그게 만약에 x 플러스 x분의 4랑 y 플러스 y분의 9를 곱하는 거면 그건 괜찮아. 따로 왜냐면 x가 뭐일 때 y가 뭐일 때 따로가 되니까. 근데 얘는 같은 문자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으니까. 오씨. 근데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요 식을 능히 만족하게 하는 x가 아까 2였잖아, 그렇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 식을 이렇게 여기서 산술기하를 등호를 만족하는 x는 3이었잖아, 그렇지? x라는 문자는 다 똑같은데 최소를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값 자체가 2하고 3 달라버리잖아. 다르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항상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요식 산술기하 썼대, 저식 산술기하 썼대. 근데 여기서 등호를 만족하는 x와 여기서 등호를 만족하는 x가 똑같을 때만 가깝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오, 너 말도 좋은데? 오씨. 오. 얘는 각각 산술기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세 종류나 배웠어 나는. 다른 문자끼리 몰려 있을 때는 각각 산술기하 써서 하는 게 괜찮아. 자, 번외편으로 하나 만들 테니까 잘 봅시다. 아까 434번에 A 더하기 B 값이 뭐예요? 30일. 아까 그거고 433번 쪽에 공간 있으면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 문제 한번 생각해 볼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종류로 나옵니다. 다른 문제는 볼 필요 없이 만들어도 상관없죠? 내가 강조했던 부분만 잘 생각합니다. 산술기하는 기출문제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때 할 때 제대로 좀 해놓자. 이렇게 앞쪽에 개수가 붙었을 때가 조금 난해합니다. 혹시 답이 좀 이상한가요? 해볼까? 루트가 나오네? 상관없어. 그럼 또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자. x 값이 a일 때 최소값 m을 가진다. am 구하시오. 요거까지만 하면 좋겠네. 그러면 산술기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조금 어려운 가장 좀 어려운 산술기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다른 유형도 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항상 분모가 없어지게 만들으라고 했죠. 근데 개수가 1이 아닌데요? 라고 해서 신경 쓸 수는 있겠죠? 자, x-3이 사라지려면 여기에 x-3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약분돼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x의 개수가 뭐였니? 2였죠?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얘 만들어져 있고 얘는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전개한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돼야 되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저 두 식은 같은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항상 얘를 적어놓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요 부분만 산술기하를 쓸 거니까 플러스 6은 항상 그대로 내리고 그러면 2 루트 얘랑 곱해버리면 얘는 약분되지만 2, 1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소값은 2루트 2 플러스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문자의 값을 구할 때는 우리는 무슨 조건을 사용하라고? 세 번째에 있는 등호 조건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2x-3 얘랑 x-3분의 1 얘가 같을 때다 등호 조건을 쓴 겁니다. 그러면 넘기고 나눠주면 x-3의 제곱은 2분의 1 그러면 x-3은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 그럼 x값은 3 플러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까지도 복잡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최소값 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변형 잘 시키네 그래도. 됐습니까? 아 그럼 산술기한 생각해봐.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 그 다음에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해지죠?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하죠? 근데 이제부터 할 코시 슈버르츠의 부등식은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도 최소값 나오고 최대값 나올 때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대.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하진도는 끝낼게. 그러면 유형 18에 있는 내용은 안 해도 되겠죠? 일단은 패스해놔. 요건 내가 따로 설명을 아니 X 치지 말고 내가 해줄 거라고. 왜냐면 너희가 하기 힘드니까 내가 하나씩 다 해줄 거라고. 요거는 자식 하지 마라. X 어우 정말.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일단 뭐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 이런 등호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거 나오겠대. 또 일단 세 가지는 나왔대.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실수라는 게 나왔네. 첫 번째 조건. 근데 얘가 뭔지도 모르겠고 얘가 뭔지도 모르겠대.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두 개를 다 구하래? 잘 보니까 얘는 여기 있는 놈이고 얘는 여기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형태를 보고 끼워 맞추기야. 근데 이 끼워 맞추기를 생각 못하면 못 풀어. 이거는 이렇게 요 공식을 이용하자라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코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증명을 못했어.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버린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름이 두 개 있다는 것은 앞에 사람이 신기한 건데 이거 한번 써보자. 근데 그걸 쓰려면 어떻게 되니? 모든 문자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다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실력이 딸려서 못하고 저 뒤엔 사람이 그래? 내가 해볼게 해서 증명한 거야. 그래서 수학학회에 발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였을 때 그래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거 갖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자 공식이 이제 산술기하가 조금 익숙해질 만한데 새로운 공식이 나와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얘도 익숙하게 하면서 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어디 부분에 끼워 맞추기로 들어갈 거냐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저식 그대로 저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4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가 문자 제곱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한글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x라는 문자를 제곱하고 y라는 문자를 제곱했으니까 4와 3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의 제곱이야. 이렇게 식을 먼저 설정을 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또 익숙하게 만들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얘가 됐으면 우리는 보는 거야. 얘가 얼마니? 얼마냐고? 얘는 추워졌네? 100이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요거죠? 제곱해서 100 나오는 게 뭐니? 풀만 10이죠. 무슨 부등호니? 사이값 부등호죠. 그래서 4x 플러스 3y라는 것은 마이너스 10 이상이고 12야.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을 또 하면서 익혀주겠지만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게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밑에 거도 조금 익숙해지는지 한번 보자. 얘도 보는 거야. 개수가 붙었다는 것은 항상 우변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12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 해놓고 개수 제곱이야 1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문자 제곱이야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래서 개수 문자를 분리해서 일단 써주는 겁니다. 그냥 분리만 잘 시킬 수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분리를 못 시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면 어렵습니다. 얘가 뭐니? 13의 제곱이죠. 5, 12, 13. 그래서 13의 제곱. 그 다음 얘가 뭐니? 얘도 안에 게 지금 13이나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13의 제곱이네. 약분이 돼버리겠네. 약분해버리면 뭐가 되니? 1. 그래서 최소값은 1. 전체 쪽을 구할 때는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고 문자 제곱의 합만 구할 때는 약분시켜서 뭐 이상이다 최소값밖에 못 구합니다. 자, 이제부터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요거는 일단 안 지우고 쭉 가볼게. 자,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네. 얘는 어디 쪽?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중에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런 걸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얘를 개수로 보고 얘를 문자로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AC 플러스 BD의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수 제곱의 합 그랬더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문자 제곱의 합 C 제곱 플러스 D 제곱. 이런 거의 힌트는 주어진 것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5니까 50이 되겠죠?
제곱한 게 52여래.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AC 플러스 BD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50 이상 플러스 루트 50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루트 50은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인가? 7점. 그렇죠. 얘는 7점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7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8, 5번이 되겠죠. 현상아 뒤에 미안한데 문 좀 해줄래? 죽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원안의 직사각형이 있네?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서 우후 왜 90도네? 아 그럼 무조건 얘가 대각선이 지름이 되겠다. 이런 정도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4. 아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뭐 길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B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뭐가 떠오릅니까? 피타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 얘를 구하는 거라고. 둘레니까. 됐습니까? 이게 몇 번째? 또 세 번째 들어가겠죠? 개수가 2, A, B가 문자. 그러면 얘는 8이고 얘는 곱하기 16이고 8 곱하기 16이 얼마니? 128이죠? 2의 7제곱? 그러면 2A 플러스 2B라는 것은 루트 128 이하. 그런데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128 적으면 안 되겠죠, 서술형에. AB는 양수니까 길이죠. 길이가 존재하니까 0보다 크다로 바꿔야 됩니다. 루트 128 빼면 뭐냐? 8루트 8루트.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둘레의 길이 최대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가로 세로가 몇일 때냐라고 물어볼 때 있을 거 아니야. 가로 세로가 몇일 때? 문자의 값을 구하네? 그럼 몇 번째 조건을 이용한다? 세 번째 등호 조건을 이용해. 얘도 똑같다고. 그러면 등호 조건은 뭐냐면 x의 개수분의 문자의 개수분의 그 문자랑 다른 문자의 개수분의 그 문자가 서로 같을 때. 결국 A, B가 같을 때. 결국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정사각형일 때. 저 내용만 알아도 최대값은 그냥 구해지겠죠. 저게 4니까 2루트 2, 2루트 2. 그래서 가로 세로 다 2루트 2. 그래서 8루트 2. 한 방에 구해집니다. 아까 전에 이거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할 때 절반 했잖아, 그렇지? 그럼 원의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최대값 나오면은 그냥 정사각형일 때. 이것만 또 기억해주면 또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시 슈버르츠의 부등식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2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게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였지? 16이었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됩니다. 얘가 세 번째 오는 건 똑같아, 그지? 두 개의 괄호가 있을 건데 얘는 개수 제곱의 합이고 얘는 문자 제곱의 합이네. 와, 그럼 문자를 내가 찾았다. 웃고 있었어. 근데 문자를 a, b로 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와야 돼. 이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8로 만들 수 있겠구나. 다르게 만든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할 수 없지? 조금 전 문제랑 연관성을 그대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떤 개수 곱하기 문자 플러스 개수 곱하기 문자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 얘를 제곱해서 더한 게 여기, 얘를 제곱해서 더한 게 여기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이 자리에 오는 건 맞잖아. 2a 제곱 플러스 3b 제곱이 문자가 포함된 거니까 여기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분리시켰을 때 제곱해서 저게 나올까를 판단해 줘야 돼. 뭐를 제곱하면 2a 제곱이 되니?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2a 루트 3 곱하기 루트 3b로 분리시켜서 얘를 제곱하니까 얘를 제곱하니까 그래서 숫자랑 문자가 포함된 걸 문자 쪽으로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남은 얘를 개수로 판단해서 여기가 2 플러스 3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렇게까지 꼬아낸다. 요건 좀 적으면 분리시키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치사하게.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지요.